혹시 매일 30분씩 걷는데도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꾸 손으로 무릎을 짚게 되시나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아이고, 하는데도 무릎이 아파. 예전보다 허벅지가 정말 가늘어지고 아프네.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진다고 느끼는 아이고, 분도 무릎이 많습니다. 아파. 그 이유는 걷기가 나쁜 운동이어서가 아닙니다. 걷기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지를 편안한 속도로 걷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면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과 균형 운동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5살 이상 성인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과 함께 일주일에 이틀 이상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고합니다. 걷기 하나만 반복하기보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섞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단단한 의자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처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동작을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반복하면서 다리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확인해 주세요. 바퀴가 달린 의자나 가벼운 접이식 의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끄러지지 않는 단단한 의자를 벽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최근 넘어져 다친 적이 있거나 가슴 통증과 심한 숨참이 있거나 무릎과 허리에 급성 통증이 있다면 운동보다 먼저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이나 가슴 통증, 식은땀,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럼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제자리 걷기. 의자 깊숙이 기대지 말고 앞쪽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허리는 길게 세우고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편안하게 붙입니다. 이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왼쪽 무릎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립니다. 마치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좌우 합쳐 2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보다 허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과 고관절 주변을 깨워줍니다. 걸을 때 발을 앞으로 내딛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 기초가 됩니다. 발을 들 때 몸이 옆으로 기울어진다면 무릎을 너무 높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다리를 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편안하게 들이마셔주세요. 두 번째, 무릎 펴기. 이번에는 의자의 등을 가볍게 기대고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 무릎을 펴니다. 발끝은 몸쪽으로 살짝 당깁니다. 무릎을 완전히 세게 잠그지는 말고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둘을 세고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당 8번에서 10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다리를 빠르게 차올리면 허벅지 근육보다 관절과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올리는데 둘, 멈추는데 하나, 내리는데 둘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은 의자에서 일어나고 무릎을 펴고 계단을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걷기만 할 때보다 무릎을 직접 펴는 동작을 추가하면 허벅지에 좀 더 분명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은 다리를 끝까지 펴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움직이세요. 세 번째, 발 뒤꿈치 들기. 의자에 바르게 앉아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발가락과 앞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양쪽 발 뒤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낀 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10번에서 15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양손으로 잡고 같은 동작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반드시 앉은 자세부터 시작하세요.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 몸을 앞으로 밀어주고 발목을 안정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 걸음이 짧아지거나 발을 끄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작을 할 때 발목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발가락의 방향을 정면으로 유지해 주세요. 빠르게 위아래로 흔들지 말고 발 뒤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잠시 멈춘 다음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과 앞꿈치 들기.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과 앞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발끝이 몸쪽을 향하도록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10번에서 15번 반복해 주세요. 겉보기에는 작은 동작이지만 발목 앞쪽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걸을 때 발끝을 충분히 들지 못하면 작은 문턱이나 카펫에도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 뒤꿈치 들기와 앞꿈치 들기를 함께하면 발목 앞뒤의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만 오므리지 말고 앞꿈치 전체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종아리가 심하게 당긴다면 의자에서 엉덩이를 조금 뒤로 옮기고 무릎을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5번째,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오늘 소개하는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의자 앞쪽에 앉아 발을 무릎보다 약간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양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코가 발끝 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선 뒤 무릎과 허리를 갑자기 젖히지 말고 몸을 곧게 세웁니다. 다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의자를 확인한 다음 천천히 앉습니다. 처음에는 3번에서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기 어렵다면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나 허벅지를 가볍게 밀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쓰지 않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가슴 앞에 양팔을 포개거나 앉기 직전에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은 뒤 다시 일어나는 방식으로 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함께 사용합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기, 자동차에서 내리기, 소파에서 일어나기처럼 일상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과 발끝은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하고 통증 없이 몸의 중심을 발 위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번째, 앉아서 무릎 벌리기. 의자에 바르게 앉아 양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무릎 사이를 주먹 하나 정도 벌린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천천히 바깥으로 벌립니다.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발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운동용 밴드가 있다면 무릎 바로 위에 둘러서 실시할 수 있지만 밴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바닥을 양쪽 무릎에 대고 무릎이 벌어지는 방향과 반대로 아주 약하게 저항을 주어도 됩니다. 엉덩이 옆쪽 근육은 걸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방향을 바꾸거나 한 발로 버틸 때 사용됩니다. 다만 허리나 골반이 심하게 아픈 분은 범위를 작게 잡아야 합니다. 무릎을 크게 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엉덩이 옆에 가볍게 힘이 들어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7번째, 쿠션 조이기.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무릎 사이에 끼웁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양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무릎으로 쿠션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오면 셋을 세고 천천히 힘을 풉니다. 8번에서 10번 반복합니다. 온 힘을 다해 쿠션을 찌그러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힘의 절반 정도로 부드럽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하게 합니다.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리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운동 중 사타구니가 날카롭게 아프거나 고관절에서 걸리는 느낌이 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8번째, 의자 잡고 옆으로 다리 들기. 마지막 운동은 서서 진행합니다. 의자를 벽에 붙인 뒤 등받이 뒤에 서서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발은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왼발에 체중을 싣고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조금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높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10cm 정도만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이때 상체를 반대쪽으로 기울이거나 발끝을 바깥으로 돌리지 마세요. 발끝은 정면을 향하고 몸통은 길게 세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린 뒤 한쪽에 8번씩 반복합니다. 균형이 불안하다면 발을 완전히 들지 말고
발끝을 바닥에 댄 채 옆으로 미끄러뜨렸다가 돌아오는 방법으로 시작하세요. 이 운동은 엉덩이 옆쪽과 골반 주변을 자극하며 걸을 때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능력을 연습하게 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도 노년기에는 유산소 운동만이 아니라 근력과 균형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운동의 종류를 섞으면 일상 기능을 유지하고 한 가지 동작만 반복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과사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실천 순서 8가지를 처음부터 모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각 동작을 5번씩 한 바퀴만 실시합니다. 운동이 끝난 뒤 하루 이상 심한 통증이 남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주부터는 한 동작을 8번에서 10번으로 늘립니다. 셋째 주에는 몸 상태가 괜찮다면 한 바퀴를 마친 뒤 잠시 쉬고 한 바퀴를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 사이에는 30초 정도 쉬고 숨이 가라앉은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세요. 근력 운동은 매일 강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 이틀이나 사흘 정도 실시하고 운동하지 않는 날에는 가볍게 걷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의자 운동을 하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걷기를 하세요. 수요일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걷기와 근력 운동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노년기의 유산소 활동과 주요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함께하고 이동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균형 활동을 추가하도록 권고합니다. 운동 효과를 확인하는 생활 신호. 운동을 시작했다고 허벅지가 곧바로 굵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생활 속 작은 변화부터 확인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덜 사용하게 되었는지, 계단 한 층을 오른 뒤 숨보다 다리 피로가 줄었는지, 걸을 때 발을 덜 끄는지 살펴보세요. 장바구니를 들고 걸을 때 몸이 덜 흔들리는지, 양말이나 바지를 입을 때 한쪽 다리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도 좋은 확인 방법입니다. 다만 운동 후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밤에도 아파 잠을 설친다면 참고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 횟수와 범위를 줄이고 필요하면 의료진이나 물리치료사에게 정확한 자세를 확인받으세요. 운동은 아픔을 참아야 효과가 생기는 벌칙이 아닙니다. 근육이 사용되면서 생기는 가벼운 피로감과 관절에서 나타나는 날카로운 통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걷기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결코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하체 건강을 지키려면 걷기만으로 끝내지 말고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와 발목을 직접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앉아서 제자리 걷기, 무릎 펴기, 발 뒤꿈치 들기, 앞꿈치 들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무릎 벌리기, 쿠션 조이기, 옆으로 다리 빌기까지 모두 8가지입니다. 하루에 전부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의자를 확인한 뒤 가장 쉬운 동작 하나를 5번만 해보세요. 하체 근육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만큼 조금씩 약해집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조금씩 다시 사용하면 몸은 그 자극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동작을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가장 현실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도. AI 시대는 공신력 있는 보건기관과 연구자료를 AI로 분석하고 중장년층과 시니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현재 상태를 알려주세요.